안녕하세요. 레이티비 이상재 송시현입니다. 저희가 베넬리 모델의 끝판왕, 베넬리 레온치노의 끝판왕을 갖고 왔습니다. 얘는 뭡니까? 레온치노의 플래그십 엔진을 사용하는 레온치노 800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나왔던 레온치노는 다 타봤거든요. 125, 250, 500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800. 어떻게 보면 베넬리에서 가장 성공한 모델 중에 하나죠. 저는 가장 성공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베넬리의 레온치노 라인업에서 플래그십이잖아요. 근데 그걸 소개하는 두 사람이 전제가 그거예요. 125부터 500까지 여태까지 나왔던 레온치노는 다 타봤다. 그 두 사람이 새로운 플래그십 레온치노 800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다는 거, 저는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플래그십 모델을 소개하는 이만큼 일단 베넬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게 또 브랜드에 대한 예의이자 제조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베넬리 소개하면서 계속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모터사이클 메이커 역사 이렇게 떠들어 봤을 때 흑백 사진부터 언급할 수 있는 브랜드 그렇게 많지 않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다. 1920년도, 상당히 오래됐죠. 1920년도에 자전거에 장착할 수 있는 엔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그런 브랜드였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베넬리 가문의 그 육형제가 원래는 뭐 자전거 수리, 모터사이클 수리로 시작을 했다가 아예 본격적으로 우리도 만들어보자 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920년도에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만든 모터사이클이 생각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고 레이스 같은 곳에서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인기가 대단히 상승해서 다양한 모델들을 만들어냈고, 그 중에 하나가 요 레온치노 시리즈. 레온치노 시리즈는 대단히 많은 배기량 그리고 대단히 많은 파생 모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단히 인기가 높았습니다만 근대사, 현대사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무렵 한 1950년에서 70년대 사이에 대대적으로 1970년대쯤에 있었던 그 경제 위기, 이런 영향을 이탈리아 모터사이클 산업 전반이 피하지 못했고, 역시 베넬리도 영향을 받아서 차차 단종이 이루어지다가 이 레온치노 시리즈도 결국 단종의 수순에 들어갔는데, 2015년에 밀라노 모터사이클 쇼에서 레온치노 500 컨셉트 모델로 다시 등장하면서 이 레온치노 시리즈가 다시 현대에 만나볼 수 있게 된 거죠. 역사가 끊어지긴 했는데 그 역사의 최초로 가면 이 레온치노라는 모델이 제일 처음 생긴 게 1951년이에요. 그래서 끊어졌긴 했지만 그 역사를 길게 놓고 보면 엄청나게 오래된 모델, 오래된 라인업이고요. 여기 앞에 조그맣게 보이시죠? 예전에도 계속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요 작은 사자,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레온치노라는 이름은 작은 사자라는 이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근데 어느덧 그 작은 사자가 이렇게 커졌어요. 800cc, 정확하게 얘기하면 754cc니까 이거 이제 더 이상 작은 사자라고 얘기하긴 좀 그래요. BMW 미니 아시죠? 미니를 이제 막 컨트리맨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면서 야 저게 무슨 미니야, 저렇게 커졌는데 저거 이름이랑 너무 안 어울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도 레온치노 작은 사자? 안 작은데? 작은 사자라는 이름은 한 250cc까지가 제일 어울리지 않았나. 500부터는 조금 무시할 수 없는 모델이었고, 800cc 지금 플래그십이 나온 상황에서는 이 이름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되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앞에 저 캐릭터는 그때랑 지금이랑 조금 변형이 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계속 그 스타일을 유지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베넬리의 브랜드 로고를 잘 보시면 브랜드 로고가 이제 변천사가 있는데 거기도 이 사자의 형상이 계속 꾸준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넬리를 대표하는 그런 모델이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저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00 이후에 더 높은 모델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가 레온치노한테는 가장 잘 어울리는 플래그십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직접 타보고 했는데 이 장르 자체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오레트로, 뭐 네이키드 개념이기 때문에 800cc 이상의 엔진을 얹어서 더 빨리 가게 하는 게 별다른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가 타보고 왔는데 이 정도면 동급의 그 비슷비슷한 네이키드들과 같이 달렸을 때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얘보다 배기량이 더 큰 뭐 리터급이 넘어가는 네이키들도 현존하지만, 그리고 있어 왔지만, 그거는 약간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이 정도면 좀 차고 넘치고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저희가 베넬리라는 브랜드, 또 레온치노라는 모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일단 디자인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디자인 보이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레온치노 125를 뻥튀기에 넣고 뻥 해갖고 크게 키워서 딱 나오면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좀 봤을 때 이질감이 조금 느껴졌어요. 왜 그러냐면 125, 250, 500까지 다 봐온 제 입장에서는 저는 솔직히 레온치노 디자인이 배기량에 따라서 다 일관되게 이렇게 공통점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제 머릿속에 계속 이 디자인이 컴팩트하고 작고 이쁘고 그런 이미지가 되게 강했어요. 근데 걔가 갑자기 어느 날 머슬업을 딱 해갖고 이렇게 하고 나타난 거예요. 어느 운동을 막 어디선가 해갖고 빠방 하고 나오니까, 뭐지 얘는? 귀엽던 애가 갑자기 사춘기가 지나더니 왜 이렇게 커졌어? 그런 느낌이 딱 든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시승차가 딱 왔는데 약간 좀 이질감이 들더라고요. 야, 이게 레온치노 맞나? 그렇게 귀엽고 이쁘고 했던 순둥순둥하던 걔 맞나?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송지상 기자가 키가 196인 거는 뭐 계속 말씀드려서 알 거예요. 근데 송지상 기자가 이렇게 옆에 서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레벨업이 됐습니다. 머슬업을 해갖고 왔어요. 저는 처음에 좀 이질감이 느꼈는데 시승차 들어오고 좀 이렇게 며칠 보고 타고 하니까 이제 좀 익숙해져서 제 머릿속에서 이제 좀 받아들이게 된 것 같은데, 송 기자는 어땠어요? 뭐 여러분들도 딱 지금 이 연명한 모습에서 기존의 레온치노가 뭔가 다른데? 라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요 연료 탱크의 요 엠블럼을 주변으로 해서 원래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이런 형태의 디자인이 있었는데, 요 부분이 좀 벌크업이 많이 되면서 요 부분이 좀 많이 사라졌다라는 거.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뭐 플레이트 형태로 부착되어 있던 이 레온치노 모델명 같은 경우가 이렇게 대단히 고급스럽게 양각 디자인을 통해서 고급스러움을 어필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거. 이 두 가지 포인트만 놓고 봐도 저는 야,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를. 그렇지만 그래도 기존의 모습에서 완전히 거리를 둔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존의 디자인 요소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럭셔리하게 어필하기 위한 이런 베넬리 디자인 센터의 노력들이 엿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125, 250, 500 다 타본 저희가 말씀드립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송지산 기자가 지금 얘기한 요런 디테일들 있잖아요. 사실 요런 디테일들은 기존의 모델을 보지 않았던 사람이면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소소한 그런 부분들을 좀 업그레이드하면서 전체적으로 베넬리라는 메이커도 그렇고 레온치나라는 모델도 그렇고 점점 더 고급화 되려고 투자를 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금속 스티커 같은 데칼이거든요. 지금 옆에 요 800가구 여기 지금 연료 탱크에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이 기존의 다른 모터사이클에서는 사실 잘 쉽게 보지 않는 뭐 그런 방식이기도 하고, 상당히 고급스럽다는 게 마감이나 그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여태까지 제가 경험해봤던 250이나 500 그런 모델들 대비 조금씩 더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레온치노가 제일 많이 알려진 시장은 250cc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에서 익숙했던 사람들 대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800cc가 나와서 800cc의 경쟁 모델들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그 소비자층한테 이제 어필을 하려면 사실 기존의 250cc의 완성도나 마감 그런 퀄리티로 800cc 시장을 문을 두드리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아까 이제 뭐 우리가 벌크업이라고 그런 표현을 했지만 단순히 배기량을 높이고 크기만 높여서 그 시장을 두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어렵죠. 워낙에 또 쟁쟁한 모델들이 많은 시장 아닙니까? 그리고 또 워낙에 충성도 높은 네이키드 시장은 못 떠올라요. 뭐 워낙 쟁쟁한 모델들이 많아서 뭐 대표적으로 요거랑 같은 엔진을 쓰고 있는 뭐 752S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뭐 타 브랜드로 넘어가면 대표적으로 혼다 NC750 시리즈들이 있고요. 그리고 야마하로 넘어가면은 MT07 병렬기통 엔진 쓰는 MT07 시리즈 있고요. 그리고 스즈키로 가면은 750 엔진 사용하는, 대신에 그쪽은 이제 4기통 GSX R750도 있고요. S750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죠. 뭐 이런 형태들. 뭐 가와사키로 갈 수도 있겠네요. 6R이라든지 아니면은 버시스 뭐 이런 모델들도 경쟁 모델로 꼽을 수가 있겠죠. 들으셨죠? 저 얼마나 쟁쟁한 모델들이 경쟁을 펼치고
있는 세그먼트인지 장난 아니에요. 이 시장은 별들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125cc 시장 엄청 경쟁이 심하잖아요. 글로벌에서는 그것만큼이나 지금 이 시장은 팔리기도 진짜 많이 팔리는 시장이고요. 전 브랜드들이 진짜 사활을 걸고 모든 기술력, 디자인, 가격 경쟁 그걸 총동원해갖고 싸우고 있는 피 터지는 시장이에요. 거기에 베넬리라는 브랜드가 노크를 한 겁니다. 야, 우리도 끼워줘. 우리도 여기 한번 덤벼볼게.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베넬리가 중국 쪽에 뭐 인수돼서 선입견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가 브랜드라는 인식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만큼 올라와서 좀 아까 송지상 기자가 얘기한 그 쟁쟁한 모델들하고 지금 뭐 싸워봐야 알겠지만 어깨를 나란히 해갖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대단한 겁니다. 지금 얘랑 비교되는 브랜드들이 아까 얘기한 그런 브랜드들 해외 리뷰에서도 같이 얘기하는 브랜드들 얘기하면 쟁쟁한 브랜드들의 쟁쟁한 모델들하고 비교를 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저희가 뭐 이렇게 치켜 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이니까 저희도 영상을 녹화하기 전에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고 하는데 뭐 해외에서도 다 그렇습니다. 이 시장까지 지금 800cc 플래그십 모델이 나와서 이렇게까지 된다는 건 이것만으로도 사실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레온치노라는 그 라인업을 이렇게 레벨업을 시켜서 이 플래그십 모델을 내놨다는 것 자체 그리고 이렇게 디자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레온치노라는 그 디자인 DNA를 계속 이어가면서 나름 정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상위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서 딱 내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디자인적인 부분은 정리를 하자면 기존의 레온치노의 그런 DNA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전체적으로 벌크업 시켰다. 그리고 고급화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 조금씩 좀 디테일들을 많이 매만진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계기판도 그렇고 시트도 그렇고 리어 램프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 250, 500에서 봤던 그런 느낌들이 다 나요. 사실 딱 기억은 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씩 업그레이드 됐네? 이런 부분은 좀 다른데? 그럼 소소한 업그레이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자인 알아봤으니까 이제 기계적인 스펙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125부터 500까지 이렇게 쭉 올라온 레온치노가 800에서는 어떤 심장을 가졌고 어떤 구성으로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지 궁금하실 테니까 엔진부터 좀 하나씩 알아볼게요. 얘는 어떤 엔진이 장착이 돼 있습니까? 얘는 수랭 2기통 754cc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법한 752S랑 같은 엔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81.5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67Nm의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엔진 말고 뭐 미션이나 뭐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볼게요. 일단 얘는 752S랑 전체적으로 많은 거를 좀 공유를 하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스타일적인 면에서 752S는 대단히 모던한 네이키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면 얘는 아까 뭐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약간 네오 레트로 복고 스타일을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약간 현대적인 성격으로 재해석한 그런 네오 레트로 모던 클래식 장르로 각각의 장르로 두 모델이 나온 거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은 부분을 공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은 어떤 게 장착이 되어 있죠? 서스펜션은 지금 프론트 포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단히 두껍습니다. 저 이거 처음 딱 보자마자 야, 이거 뭐 이렇게 두껍냐라고 확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이 압도적인 두 개의 그 포크가 인상적인데요. 포크 직경이 50mm고요. 거의 뭐 슈퍼스포츠급 이상의 대단히 큰 사이즈의 그 역방향 텔레스코픽 포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리어에는 모노 쇼크 업소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예압이랑 신장 이 두 가지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식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프론트 포크도 그렇고 브레이크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이 비주얼적인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굳이 이 정도 모델 700급, 750급 뭐 이 정도 모델에 이 정도의 장비들을 장착을 해야 돼? 라고 여겼을 법한 부분인데 이 대단히 상향 평준화가 되어서 이제는 뭐 당연히 앞브레이크는 더블 디스크여야 되고 캘리퍼는 뭐 4피스톤 정도 최소 4피스톤 정도는 들어가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상향 평준화가 됐다라는 느낌이죠. 프론트에 무려 320mm 듀얼이에요. 이거는 배기량이나 뭐 그런 거에 비해서 차고 넘친다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한눈에 봐도 제동 성능이 부족할 수가 없는 그런 조합이고요. 일단은 뒤도 마찬가지고 앞에서 일단은 때려 꽂는 정도의 제동력이 나오지 않으면 이상한 정도의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처음에 플래그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베넬리에서 그렇게 하고 싶었나 봐요. 외형만 딱 봤을 때도 이게 우리 플래그십이야.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어도 그냥 보여주기만 해도 딱 알 수 있게끔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점을 찍으려고 이렇게 해놓으면 보여지는 상징성은 있지만 이게 비용적으로
요즘에는 또 가격 경쟁력이나 이제 워낙에 다 원자재도 오르고 부품가격도 오르고 다 올라가니까 외형적으로 너무 풍족하고 좋긴 한데 가격 걱정이 됩니다, 살짝. 가격 걱정을 하게 만든 요소는 그거 하나만은 아니고요. 또 뭐가 있죠? 계기판이 뭐 아날로그, 뭐 LCD 이런 거 아니고요. TFT 풀컬러 계기판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키온할 때의 세레머니 영상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키온 딱 하면 막 사자 막 레온치노 막 뛰어가고요. 터널 같은 데 이제 어두운 데 갔다가 밝은 데 가면 반응이 속도가 되게 팍팍 바뀌고 스로틀 열고 할 때 웅웅 하면서 이제 보는 재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좋은 거는 다 들어갔어요. 당연히 헤드라이트, 테일라이트, 방향지시 등 전부 LED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플래그십 모델인데. 뭐. 근데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주간주행 등을 더해 놔가지고 주간의 안전성을 좀 더 높이긴 했는데 재밌는 사실은 원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수입되는 모든 이륜차는 전조등을 끌 수 있게 하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대만 쪽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트를 끌 수 있게 하는 모델도 있지만 그쪽 아예 스위치를 뽑아서 막아가지고 국내에 출시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그 역할, 전조등이 꺼지면 안 되는 등하류의 역할을 주간주행등이 대신하기 때문에 라이트를 선택적으로 온오프 할 수 있도록 오른쪽 핸들바에 스위치가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 네, 그런 점이 특이한 점이죠. 그런 점이 조금 특이하고요. 저는 이 조합인데 도대체 키는 125, 250 500이랑 똑같이 왜 이렇게 해놨는지 이게 좀 아쉬워요. 이 정도 좋은 거 다 갖다 넣었으면 스마트 키 하나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키를 딱 뽑아보고 이전에 있던 키들이랑 다 너무 똑같으니까 그런 게 저는 조금 아쉬웠어요. 이 정도면 레온치노 그 사자 모양 딱 그려져 있는 이쁜 고급형 스마트 키 하나 딱 박아줄 만도 한데 그런 게 좀 아쉽고 그거 외에는 제가 원래 250대부터 레온치노 디자인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이 레온치노 디자인에 방점을 찍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스타일의 끝이다. 딱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 디자인적으로는 경쟁 모델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스펙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계적인 성능으로는 이런저런 브랜드들하고 비교를 많이 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레이크나 뭐 이런 차고 넘치는 부분들도 있고 엔진 성능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는 검증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계적인 스펙은 요 정도입니다. 근데 뭐 요즘에 워낙에 다 상향 평준화 되어 있고 정말 좋은 차가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레온치노라는 이름의 플래그십 모델이라는 타이틀에는 걸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25에서 시작한 250, 500으로 연결된 모델 라인업에서는 충분히 플래그십이라는 타이틀을 가질 만큼 정도의 그 정도 성능에 걸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계적인 성능 알아봤고요. 이제 저희가 직접 나가서 탄 얘기 좀 해드려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희가 복장은 좀 이렇지만 조금 아까까지도 계속 라이딩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송 기자 먼저. 송 기자는 어땠어요? 일단은 생각했던 것보다 파워풀했다라는 거. 특히 또 이 파워풀함이 단지 그런 마력의 수치, 토크의 수치 뭐 이런 수치적인 성능 데이터에서 오는 그런 파워풀함 말고 이 차가 날것의 느낌, 야생의 느낌 이런 부분이 좀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는 사람으로 알고 상대적으로 좀 더 강력한 느낌인데 좀 야생미가 느껴지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끔 이렇게 세팅된 것 같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반적으로 좀 출시하는 모터사이클들과는 다르게 카운터 밸런서나 뭐 이런 형태의 그런 진동 억제하는 수단을 일부러 좀 배제하지 않았나. 진동 억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뭐 다양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카운터 밸런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통해서 진동을 잡는 추세인데 오히려 얘는 조금 더 그런 야성미 부각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날것의 느낌으로 즐겨! 뭐 이런 식의 세팅을 해놔가지고 타는 내내 조금 더 스로틀을 감게 만드는 저도 오래간만에 정말 조금 한적한 도로를 일부러 찾아가서 좀 뭐 최고속 테스트도 해보고 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그럴 만큼 사람의 심장을 상당히 두근거리게 만드는 야성미적인 매력이 넘치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저는 타고서 송 기자랑 막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너 어땠어? 뭐 나는 이랬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타면서 공통점도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플래그십 모델 레온치노 800을 타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처음에도 125, 250, 500 다 타본 사람이 타봤다. 그걸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게 뭐냐면 저는 얘를 타고 첫 주행을 하면서
기존에 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레온치노라는 개념, 선입견, 그게 다 깨졌어요. 없어졌어요. 500을 타면서도 제가 그런 느낌을 못 느꼈는데 800을 딱 타면서 아, 얘네가 이런 빅피처가 있었었구나. 작은 사자? 이거 여기로 끝낼 생각이 없었었구나. 제가 제일 처음에 탄 게 이제 250이었고 역으로 그 다음에 125를 탔고 500을 탔었을 때까지도 계속 이 디자인에 맞는 주행 성능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디자인에 맞는 주행 성능이란 뭐냐면 귀여워서 저는 레온치노 250을 탔을 때 아, 이거는 초보자랑 여성 라이더들을 안고 쉽게 타고 시트고도 좀 낮고 그래서 그런 인식이 전혀 1도 없었는데 얘를 딱 타면서 뭐지? 이 느낌은? 레온치노 만들던 사람들이 다 미쳤나? 아까 송 기자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날것의 느낌? 저는 날것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거친 터프함 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쿼터급 250cc의 모터사이클을 탈 때 밀어붙이면서 막 조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막 밀어붙이면서 걔는 막 괴롭혀요. 끝까지 쥐어짠단 말이에요. 제가 800cc를 그렇게 어느샌가 타고 있더라고요. 2단, 3단에서 막 끝까지 감고 그러고 있어요. 막 엄청 재밌게 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요 근래 탔던 애들 중에 이렇게 탔던 애가 없었는데 완전 재밌게 타고 있는 저를 보면서 내가 800cc를 왜 이렇게 타고 있지? 완전 재밌게 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받아주고 800cc인데 경쟁 모델들 대비 타도 부족함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엄청 터프하고 엄청 재밌어요. 그리고 값비싼 모터사이클을 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모터사이클을 잘 타든 못 타든 많이 알든 적게 알든 간에 차가 너무 좋아. 얘네가 다 알아서 해. 정말 그런 느낌을 많이 들거든요. 뭐 혹은 모터사이클을 잘 모르고 못 타고 경력이 짧고 길고를 떠나서 다들 착각하게 만들죠. 나 너무 잘 타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여러 가지 전자장비들이 다 개입을 해갖고 다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까먹게 돼요. 얘는 터프합니다. 있는 그대로 느끼게 해주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또 달립니다. 라이더가 주문하는 대로 좀 그대로 좀 보여주는 날것 그대로 터프한 그런 성향이 있고요. 세팅감도 부드럽고 편하고 그런 거보다는 단단한 축에 속해요. 뒤에 리어 서스펜션 조절할 수 있기는 하지만 저희한테 처음에 온 세팅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되게 하드한 편이에요. 엔진 필링도 상당히 거칠고 1단부터 막 3단까지 상당히 재밌고 어차피 근데 네이키드잖아요. 고속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탈 일은 많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재밌게 탈 수 있는 좀 옛날 감성을 느껴가면서 탈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엔진 떨림이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단기통 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앉아있으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저릿저릿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소리적인 그런 부분도 그렇고 뭐 이런 표현 자꾸 쓰면 안 되는데 막 빠따감이라는 표현도 쓰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좋습니다. 저는 요 근래 탄 모터사이클 중에 1단에서 한 3단까지 했을 때 정말 재밌게 탈 수 있는 모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아까 판 시장님이 해주셨던 얘기 중에 저는 좀 공감했던 부분이 이거보다 더 큰 배기량의 레온치노가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저는 그걸 어디서 했냐면은 아까 최고속 테스트를 좀 잠깐 해봤다고 했잖아요. 규정 속도를 좀 넘어가서 한 140, 50km를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주행풍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점점 주행풍이 세져서 그래서 이거를 뭐 트랙에서 계기판 앞에다가 헬멧을 바짝 붙여놓고 탈 정도로 그렇게 타는 게 아닌 이상 일반 도로에서 타는 거라면은 사실 요거 이상의 배기량은 좀 무의미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일단 타본 느낌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플래그십 모델이라는 전제하에 좋은 거 다 갖다 쓰고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이라도 팔 수 있다는 자신감? 베넬리가 이제 더 이상 중저가 브랜드가 아니라는 자신감?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1280만 원이라는 가격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격과 관련된 부분은 이거 역시도 베넬리가 한국 시장에 새로운 도전이 아닌가 저희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아 그리고 좀 그게 있어요. 차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가격이 좀 비싸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요 내용을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선착순 100명한테 프로모션을 해요. 1대 차주. 그 1대 차주라는 게 뭐냐면 중고로 산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1대 차주한테 평생 소모품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팔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폐차하기 전까지 뭐뭐 지원해 줍니까? 여기서 그 평생 소모품이라는 건 엔진 오일, 그다음에 엔진 오일 필터, 스파크 플러그, 브레이크 패드, 에어 필터 이렇게 5가지를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평생 타시면은 그동안에는 계속 지원해드린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다
타이어는 빼고 지금 말씀드린 엔진 오일, 오일 필터, 스파크 플러그, 브레이크 패드, 에어 필터 거기까지는 돈 들어갈 일이 없다는 겁니다. 1대 차주에 한해서 일단 선착순 100명한테 그런 프로모션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마음에 드는데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생각한다. 그런 분은 어떻게 보면 일생일대의 기회가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격을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린 건 어떻게 보면 살짝 리스크일 수도 있고 앞에 많이 설명을 해드려야 베넬리가 왜 이런 가격으로 지금 출시가 됐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제 맨 마지막에 가격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물론 이 가격을 딱 듣고 야, 그 가격이면 이거 사지, 그거보다는 이게 낫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그거는 뭐 타보고 경험을 해보시고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거니까.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적용이 돼요. 그 2년 무제한 주행 보증 기간 뭐 다른 것도 다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거 하면서 이제 선착순 100대 프로모션도 이제 하는 건데 그런 여러 가지 뭐 보증에 대한 자신감 뭐 그런 거를 경험을 하면서 가격도 이제 조금 자신감 있게 가지 않나. 그리고 또 플래그십 모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서 베넬리라는 브랜드를 상징하는 가장 상위 모델이니까 그만큼 자신감 있게 내놨다고 보고요. 타는 것 자체는 진짜 재밌게 탈 수 있는 차라는 거. 그리고 프로모션 같은 것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구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빨리 가서 타보시고 빨리 결정을 하면 또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저희가 계속 소개를 해드렸던 레온치노 라인업의 끝판왕 제상위 모델 플래그십 모델 800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저희는 상당히 재밌게 타서 여러분들도 좀 같이 경험을 해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 모델에 대한 평가가 진행이 됐으면 하는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송 기자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요. 올드바이크 특유의 그런 감성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레온치노 800의 그런 진동, 약간 날것의 그 느낌들 확 와닿지 않으실까. 저는 좀 나이가 먹다 보니 약간의 피로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뭐 장시간 주행이나 이런 쪽보다는 짧은 시간의 재미 그리고 약간 옛날의 느낌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의외로 이 모델이 또 더 재밌게 확 와닿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한 거를 원하면 편하고 그런 거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거 타시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경험을 좀 해보시고 많은 평가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좀 마무리 해볼게요. 지금까지 라이티비 이상재 송지산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